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6년 상시 2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이요. 문제 1번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 그때 배점이 총 20점이 되어 있어요. 주어진 시트에서 단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우리 기본 작업 문제 보게 되면 총 3문제가 나왔어요. 이 3문제를 이제 같이 풀어볼 건데, 우리 이제 1번 문제 보니까 기본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의 자료를 어떻게 해라? 주어진 대로 이제 입력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이 1번 문제는 그냥 자료만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해주면 이제 끝나는 그 문제예요. 그러면 요 그림 좀 요거 이제 자세히 좀 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1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지금 A의 1번 셀에는 이 제목이 이미 써져 있어요. 이 제목이 이미 써져 있고 우리가 실제로 이제 주어진 대로 입력할 그 데이터는 지금 요만큼이요. 그래서 우리가 A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E의 8번 셀까지 이 내용을 그대로 똑같이 이제 입력만 해주면 끝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표시 형식을 설정한다거나 아니면 정렬을 이제 한다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입력했을 때 정렬하는 그런 방식이 됐든 아니면 이제 표시 형식이 됐든 그런 것들은 문제를 만들 때 아예 미리 지정을 해 놔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 내용들은 싹 다 이제 가운데 정렬이 다 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이곳에는 전부 다 천 단위마다 구분 기호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D열하고 E열이 판매가하고 판매량이 들어가는 그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엑셀에서 잠깐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엑셀 파일을 열었을 때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1번 시트로 이제 이동하게 되면 지금처럼 A의 1번 셀에는 이 제목은 이미 써져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A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제 E의 8번 셀까지 이만큼 영역에다가 내용들을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이 첫 번째 줄은 전부 다 이제 제목이 들어가는 그 줄이죠. 이곳은 이미 가운데 정렬이 이미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글씨만 써주면 지가 알아서 이제 가운데 정렬이 다 될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제품 코드가 입력되는 그 부분이 지금 요만큼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제품명이 이제 입력될 거고요. 그 옆에는 이제 구분이 이제 입력될 거예요. 이곳은 전부 다 제품 코드다, 제품명이다, 구분이다 해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그 부분인데 이것도 이미 이제 정렬이 다 되어 있다고요. 해서 우리가 글씨만 입력해주면 된다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요. 이 영역은 판매가하고 이제 판매량, 실제 이제 숫자 데이터가 들어가는 그 부분이죠. 이 부분은 보면 이 부분도 이미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고요. 이곳에 표시 형식을 보게 되면 회계로 되어 있어요. 회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12만 5천 원 하고 이렇게 이제 숫자값만 입력해주고 그냥 엔터를 눌러주면 지가 알아서 이제 회계 형식 얘가 이제 적용이 돼서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가 자동으로 붙는다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데이터를 이제 입력하는 이 문제에서는 정렬하는 그런 방식이 됐든 표시 형식이 됐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바꾼다 안 바꾼다 안 바꾸더라.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그냥 글씨만 입력하면 된다. 그거 이제 기억 좀 하세요. 얘를 이제 입력하면서 정렬해야 돼요? 표시 형식 바꿔야 돼요?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이런 거 내가 직접 이제 입력해야 돼요?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강의에서도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거는 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 그럼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입력만 해주면 되는데 맨 처음에 이 그림을 딱 보자마자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제일 처음에 이제 확인해야 되는 게 영어 대소문자 구분부터 하셔야 돼요.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앞쪽에 이제 영어가 써져 있는데 이 영어는 전부 다 이제 소문자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도 이제 영어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대문자죠. 그러면 아무래도 소문자를 더 많이 입력하니까 키보드 자판 상태를 우리가 소문자로 만들어 놓고 입력하다가 여기서만 이제 우리가 대문자로 요 글씨만 입력해 주면 돼요. 그러면 요 데이터를 이제 입력할 때 우리가 이제 A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면 되는데 맨 처음에 맨 위에 줄 요 제목부터 마지막까지 싹 다 이제 입력을 해 줄 거예요.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고 나서 A의 4번 셀로 되돌아와서 이 제품 코드를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이제 할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제품명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입력해 주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또 이동해서 구분에 있는 이 데이터를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데이터를 입력해 주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판매가 이 숫자들이요.
얘네들은 중간에 이제 천 단위 구분기호 이런 거 내가 찍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냥 우리는 숫자 값만 이제 입력해 주면 되는데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입력해 줄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또 이동한 다음에 판매량 얘네들도 우리가 숫자 값만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해서 입력할 때 입력하는 그 순서는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이 순서가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빠른 그 방법이요.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야 숫자는 숫자들끼리, 문자는 문자들끼리 그렇게 이제 우리가 입력을 이제 해줄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데이터 이제 입력할 때 중간중간에 빈칸이 있죠? 띄어쓰기가 되어 있죠? 띄어쓰기 정확하게 보고 똑같이 전부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데이터 빠르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빠르게 이제 입력하다 보면 오타, 탈자가 생길 수도 있어요. 해서 입력이 다 끝났으면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숫자 같은 거 뭔가 이제 잘못 쓴 게 있나 없나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채점하는 사람이라면 만약에 오타가 있어요. 그냥 점수 줄 거예요? 아니잖아요. 점수 안 주고 그냥 감점시켜버리겠죠. 그래서 얘는 그냥 주어진 대로 데이터만 입력만 하는 그 문제이기 때문에 입력 데이터가 만약에 잘못되어 있으면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력하고 나면 꼭 확인하세요. 자, 그러면 이 데이터를 이제 입력하는 거는 크게 어려운 그런 내용이 아니니까 이거는 직접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이렇게 이제 입력하는 거 쉬워 보이네. 그냥 지나가시면 안 돼요. 입력해 보셔야 돼요. 입력하는 것도 연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저랑은 2번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자고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의 지상을 처리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기본 작업 2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지금 자재 품질 분석 보고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어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되죠. 자, 동그라미 1번이요. 1번 문제 보니까 우리 이제 A1번부터 시작해서 F1번 영역은 그랬어요. A1번부터 시작해서 F1번 그 영역은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은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요거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이걸 이제 설정할 때는 우리가 이 도구 모음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더라. 이런 문제 딱 보고 내가 어디서 문제 풀어야 되는지 빨리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이거 하려고 막 이 도구 몸에서 막 찾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요거를 이제 설정할 때는 우리가 셀 서식에 들어가서 우리가 변경을 이제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 바꿔라, 글꼴 스타일 바꿔라, 글꼴 색 바꿔라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도구 모음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죠. 할 수가 있지만 어차피 내가 얘를 이제 설정하려면 셀 서식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셀 서식에 들어간 김에 얘도 이 뒤에 것도 전부 다 이제 셀 서식에서 우리가 한꺼번에 전부 다 이제 설정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A1번부터 시작해서 F1번까지 요만큼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해 주고 우리가 셀 서식에 들어갈 때 컨트롤하고 숫자 1번 그 단축키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이렇게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얘를 이제 할 때는 우리가 이제 맞춤이라는 이 탭에서 해주면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고 있는데 얘를 설정할 때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것도 아직도 모르고 있으면 안 돼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왜? 모의고사 지금 문제 다 풀고 기출문제 풀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제 맞춤이라는 이 탭으로 이동해 주고요.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이거는 우리가 텍스트 맞춤에 보게 되면 요만큼이 있는데 여기서 가로요. 가로가 지금 일반으로 되어 있죠.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한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라는 게 있어요. 얘를 이제 땅 하고 얘만 이제 선택을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요만큼 이제 끝난 거고요. 글자 크기다, 글꼴 스타일이다, 글꼴 색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변경할 때는 우리가 글꼴 이 탭에서 해주면 되겠죠. 해서 글꼴 탭 이곳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글꼴 크기는 이제 16포인트다라고 했으니까 16포인트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글꼴 스타일은 여기서 이제 설정해 주면 되죠. 굵게 여기서 이제 찍어주고 글꼴 색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표준색 빨강으로 하래요. 그러면 표준색 중에 빨강이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해서 빨강 요거 이제 땅 하고 이렇게 이제 찍어서 굵게 16포인트 그리고 빨간색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정을 변경시켜 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제 시킨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요. 2번에 보니까 이제 F3번 셀에 그랬어요. F3번이다 그러면 지금 요 셀을 보고 얘기하죠. 이것을 보게 되면 재고량 이렇게 이제 세 글자가 들어있는데 이 재고량이라는 거를 한자로 이렇게 이제 변화를 하래요. 그러면 한자로 이제 변화할 때는 F3번 셀을 찍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F3번 셀을 그 안에서 커서가 이제 깜빡깜빡 거립니다. 그때 량이라는 글자 있죠? 마지막 글자 그 뒤에다가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게 만들어 놓고 키보드에 보게 되면 한자 키가 있어요. 그 한자 키 그거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지금처럼 한글 한자 변환하고 이렇게 이제 뜬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재고량이라는 그 한자가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문제 그림과 비교해보면 똑같죠? 그때 입력 상태에는 이 한글을 완전히 없애고 한자로만 표시해야 되니까 얘가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변환 얘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이제 재고량이라는 그 글자에 대해서 한자로 바꾸려고 한자 키를 눌렀더니 얘가 만약에 이렇게 이제 떴는데 얘가 이 한자가 만약에 문제 그림과 다를 수도 있겠죠. 다르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 그때는 제라는 글자 한 글자만 블럭 설정하고 한자 키를 누르세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자 예 올바른 게 예죠. 요걸로 이제 변환시켜 주고요. 그리고 고라는 그 글자도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을 해주고 한자 키를 누르고요. 여기서 이제 고라는 그 글자에 대한 한자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 변환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량이라는 글자 요것도 이제 한 글자만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해 주고 한자 키요. 한자 키를 눌러서 여기서 이제 재고량이라는 그 한자 여기 있네요. 요걸로 이제 변환을 이렇게 이제 시켜주면 돼요.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한자로 변환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출제가 돼요. 그래서 단어 단위로 그렇게 이제 한자를 변환했을 때 그곳에 나타난 그 한자가 무조건 맞겠지. 그거는 이제 본인 생각이라고요. 맞나 확인하라고요. 맞으면 그냥 그걸로 이제 변환하면 되지만 만약에 단어 단위로 이제 변환을 했을 때 그 한자가 없다. 그러면 지금 방금 제가 한 것처럼 한 글자 한 글자 따로따로 한자로 이제 변환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이제 한자 변환 다 했으면 엔터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에 보니까 이제 뒤에 4번에서 뒤에 10번 그 영역은 그랬어요. 우리 이제 뒤에 4번부터 뒤에 10번이다 그러면 지금 검사 일자가 들어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해요. 이 영역은 표시 형식을 간단한 날짜 얘로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해당 영역을 먼저 범위 지정해주고 간단한 날짜로 지정해라. 요런 이제 지상이 짜잔하고 나타나면 얘를 이제 문제를 어디서 풀어야 되는지 그걸 빨리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얘는 우리가 이제 컨트롤하고 숫자 1번 얘를 이제 땅 하고 눌러서 셀서시 그곳에 들어가서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더라. 왜? 여기 이제 표시 형식에 들어가게 되면 날짜다 하고 이곳에 있는데 이곳에 간단한 날짜로 지정하라 그랬죠. 지금 이 위에 보게 되면 이제 형식에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이 중에서 간단한 날짜가 뭐예요? 간단한 날짜라고 써져 있는 거 있어요? 없잖아요. 없으면 여기서 설정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 모의고사에서도 이런 문제 이제 풀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지상이 나왔을 때는 어디서 한다? 빨리빨리 떠올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간단한 날짜 이걸로 지정하라고 그랬는데 이 안에서 간단한 날짜가 뭐지? 계속해서 여기서 이제 찾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간단한 날짜 이런 걸로 지정해라 그렇게 나오면 우리가 셀 서식에 들어가서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도구 모음의 표시 형식 여기서 이제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날짜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으면 일반이다 숫자다 하고 여러 가지가 뜨는데 이곳에 보게 되면 간단한 날짜다 자세한 날짜다 이런 게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간단한 날짜 요거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리고 문제가 지금은 간단한 날짜로 나왔지만 우리 이제 자세한 날짜로 바꿔라 그렇게 해도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겠죠. 아까 우리 센서식에 들어가서 봤을 때 자세한 날짜라고 써져 있는 거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한 날짜다
우리 자세한 날짜다 이런 거 설정할 때는 우리 도구몽을 이용한다.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요. 아 그냥 여기서 하네 그리고 지나가죠. 또 나중에 이런 문제 나오면 생각이 안 난다고요. 한 회차 한 회차 문제를 풀면서 몰랐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아 그렇구나 그러고 지나가지 말고 외우고 지나가세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간단한 날짜 요것만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이렇게 이제 날짜가 변경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이제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요. 4번에 보니까 2의 4번에서 2의 10번 영역은 그랬어요. 2의 4번에서 2의 10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만큼의 영역이 되겠죠. 지금 여기는 순도라는 그 값들이 이렇게 이제 들어있는데 이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얘를 이제 이용해서 숫자를 소수점 이하 두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하래요. 그리고 숫자 뒤에다가 뭘 붙여라? 퍼센트 요 기호를 붙여서 표시의 예와 같이 표시하래요. 만약에 실제 데이터 값이 이렇게 이제 들어있을 때 소수점 이하 두 번째 자리까지 표시하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이렇게 이제 표시해주고 맨 뒤에 숫자 뒤에다가 퍼센트 기호를 이렇게 이제 붙여서 표시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실제 값이 0일 때 0.00% 이렇게 이제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표시 형식을 설정할 때 그때 이제 쓸 수 있는 그 기호가 숫자를 대신해 주는 게 샵과 0이 있었어요. 샵과 0의 차이는 뭐다? 실제 값이 0일 때 0으로 표시하냐 안 하냐 그 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샵을 만약에 이용한다 그러면 샵.샵샵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될 거고 숫자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퍼센트라는 그 기호를 이제 붙여줘야 되니까 쌍따옴표를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0을 이용한다 그러면 0.00 그리고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퍼센트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둘 중에 이제 뭐가 맞는 거예요? 당연히 얘가 이제 맞는 거죠. 왜? 실제 값이 0일 때도 0으로 이제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요만큼 이제 블럭 설정해주고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이제 땅 하고 누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용자 지정 이곳으로 들어가고 G 표준하고 써져 있는 곳에다가 0.00% 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입력해 주면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제가 얘를 똑같이 썼어요. 이렇게 이제 써놓고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줘야 정답으로 인정이 돼요. 근데 또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지나가면 또 질문하세요. 선생님 얘 쓰면 안 돼요? 어차피 얘 써도 지금 이곳에는 실제 데이터가 0이 없기 때문에 결과값은 똑같이 나올 텐데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라고 질문하세요. 그러면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이 얘를 왜 써놨겠어요? 당연히 이걸로 이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얘를 써 놓은 거예요. 지금 이 데이터에는 실제 값이 0이 없기 때문에 얘를 써도 어차피 결과는 똑같이 나오겠지만 문제를 출제한 그 사람이 얘를 괜히 써놓은 게 아니라고요. 만약에 지금 이 문제가 똑같이 나는데 만약에 이 지상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순도에 만약에 지금처럼 소수점 여러 자리의 데이터가 나올 수도 있지만 딱 98일 때도 있겠죠. 그러면 소수점 이하 두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전부 다 이제 표시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98이라는 그 데이터가 있고 98.987 요 데이터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를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눌러서 사용자 지정에 들어간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샵.샵샵 우리 퍼센트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이제 입력하고 나서 얘 입력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입력하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실제 소수점에 그 데이터가 있을 때는 그 소수점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지만 소수점이 없는 아까 여기다가는 제가 98 그것만 이제 입력을 했죠. 이렇게 이제 입력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문제에서 소수점 이하 두 번째 자리까지 표시하라 그랬는데 소수점 이하 두 번째 자리까지 표시가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 그러면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샵.00% 하고 이렇게 이제 써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지시사항이 없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써야 정확한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줘야 소수점 이하 두 번째 자리까지 표시가 돼요.
아까 지금 여기다가는 제가 98 그렇게만 이제 입력했고 얘를 적용시켰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잖아요. 소수점 이하 두 번째 자리까지 표시가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적용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까지 정확하게 외우고 지나가세요. 알고 지나가면 안 돼요.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98이라는 그 데이터가 있어요. 그 데이터에다가 우리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서 여기다가 샵 우리 00%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 볼게요. 이렇게 하고 엔터요. 그래서 지금 똑같이 이곳에도 제가 98이라는 그 숫자만 입력을 했고 여기도 이제 98이라는 그 숫자만 입력을 했죠. 그때 내가 이제 표시 형식을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냐 거기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 결과가 이렇게 이제 다르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 4번 문제에서 이 지시사항이 없어요. 얘가 없고 그냥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소수점 이하 두 번째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올바른 거죠. 얘는 소수점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거까지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얘가 올바른 그 정답이에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5번에 보니까 A3에서 F10번 영역은 그랬어요. A3번이다 그러면 분류라는 이 제목부터 시작해서 F10번 그러면 지금 이만큼의 데이터가 되겠죠. 이 영역은 모든 테두리 얘를 적용한 후 그랬어요. 그러면 얘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 얘를 이제 적용시키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 A3번부터 시작해서 F10번까지 싹 다 이제 블럭 설정해주고 테두리 집어넣을 때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모든 테두리 얘를 먼저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A3에서 F3번은 그랬어요. 그러면 A3번부터 시작해서 F3번 그러면 지금 이 제목이 써져 있는 이 영역이요. 이 영역은 아래쪽 이중 테두리 얘를 적용하래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해 놓고 또 테두리 이곳에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이곳에 들어가서 아래쪽 이중 테두리라는 게 지금 이곳에 있죠. 얘만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리고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이중 테두리가 들어간 걸 확인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안쪽은 전부 다 그냥 이제 실선 모든 테두리가 다 들어갔고요. 이 바깥쪽은 살짝 이제 굵은 선으로 표시가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테두리를 했으면 확인도 하셔야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블럭 설정이 되어 있을 때 이중 테두리 얘가 이제 확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해서 비어있는 셀을 클릭하고 확인하라고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5번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3번 시트에서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기본 작업 3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국내 증시 거래 현황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네요. 자, 문제를 보니까 이제 주체가 이제 개인이 아니면서 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 이제 주체가 우리 이제 B열에 이제 개인이다, 기관이다, 외국인이다 이런 글씨들이 막 들어 있는데 이 중에서 이런 데이터 중에서 개인이 아닌 거 이제 찾으래요. 그리고 거래 금액이라는 게 있대요. 거래 금액은 지금 2열에 데이터가 이제 쭉 들어 있죠. 이 거래 금액이 100을 초과하고 그리고 이제 300 미만의 그 데이터를 고급 필터를 사용해서 검색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주체에도 조건이 붙어 있죠. 개인이 아닌 거 찾아야죠. 그리고 거래 금액이 100을 초과하고 300 미만인 그 데이터를 이제 찾아줘야 되겠죠. 그러면 주체와 이제 거래 금액 그 사이에 보니까 면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조건도 이제 만족해야 되고요. 이 조건도 이제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고급 필터를 사용해서 찾으라는 그 얘기요. 그때 고급 필터 그 조건은 어디다 써라? A18번에서 D20번 그 영역 내에다가 알맞게 이제 입력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건을 쓸 때 A18번부터 시작해서 D에 20번이다 그러면 지금 요만큼이죠. 그러면 이 영역 내에다가 알맞게 우리가 이제 조건을 입력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때 고급 필터 그 결과는
복사 위치는 동일한 시트 A23번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결과값을 표시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급 필터를 할 때는 조건을 이제 먼저 작성해 줘야 되겠죠. 그럼 이제 A18번부터 시작해서 조건 이제 작성 시작하자고요. 그러면 주체라는 그 필드에 대해서 우리가 조건을 이제 써줘야 되니까 주체하고 이렇게 이제 제목 써주고요. 거래 금액이라는 거 그것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주체가 개인이랑 만약에 똑같은 거 찾아라.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개인하고 이렇게만 써놓으면 돼요. 이렇게 쓰면 이제 개인이랑 똑같은 걸 이제 찾아줄 건데 지금 문제에서는 똑같은 그 데이터를 찾는 게 아니라 개인이 아닌 거 찾으래요. 그러면 개인이 아닌 걸 찾을 때는 우리 요 부등호 요거 이제 써주면 되죠. 요 부등호가 우리 이제 는의 반대예요. 는의 반대. 는은 같은 거를 이제 찾아주는 거고 이 기호는 우리 이제 다르다 아니다 그런 뜻이요. 해서 개인이랑 다른 거 개인이 아닌 거를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조건을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거래 금액이 100을 초과하는 그 데이터를 찾으래요. 그러면 크다 100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300 미만인 그 데이터를 찾으래요. 그러면 여기다가 작다 300하고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조건을 쓰게 되면 얘만 보세요. 얘만 보면 100을 초과해 300 미만이야. 그 데이터가 서로 다른 행에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이 됐든 이 조건이 됐든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준다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서로 다른 행에 쓰게 되면 얘는 오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100을 초과하거나 300 미만인 데이터 찾아라. 그 문제가 아니죠. 이 조건과 이 조건 둘 다 이제 만족해야 된다고요. 해서 300보다 작다, 300 미만이다. 이 조건을 우리가 바로 옆에다가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그때 우리 이제 거래 금액이 100을 초과하는 데이터를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썼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300 미만이라고 이렇게 썼는데 위에다가 아무것도 안 쓰면 뭐가 이제 300 미만인 그 데이터를 찾을지 모른다고 해요. 엑셀이.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도 똑같이 이제 거래 금액이다라고 해서 거래 금액이라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래 금액이 100을 초과해 그리고 거래 금액이 300보다 작아 300 미만이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같은 행에다 써놔야 둘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준다고요. 그리고 주체의 지금 이 조건과 거래 금액에 대한 이 조건도 전부 다 이제 만족해야 되니까 전부 다 AND 조건이니까 이렇게 같은 행에다가 이렇게 조건을 전부 다 이제 작성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조건을 이렇게 이제 작성하고 지나가면 또 질문하세요. 선생님, 고급 필터 조건을 여기다가 쓰라 그랬는데 왜 요만큼만 써요? 이거 이제 틀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또 질문하세요. 문제에서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영역을 이용해라가 아니라 이 영역 내에다가 알맞게 이제 입력하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이만큼에다가 전부 다 꽉 채워서 조건을 쓰는 게 아니라 이 영역 내에다가 알맞게 그냥 우리가 이만큼만 이제 이용을 하면 된다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조건을 써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도 돼요. 왜? 내가 조건을 이만큼 이제 썼지만 내가 조건을 쓴 그 부분은 문제에서 제시한 이 영역 안에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도 되고요. 이 조건을 지금처럼 이곳에다가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도 돼요. 문제에서는 이 영역 내에다가 쓰라 그랬어요. 내가 조건 쓴 게 이 영역 내가 맞잖아요. 그래서 문제 제시한 이 영역을 꽉 채워서 조건 쓰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서 자유롭게 우리가 조건을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조건 쓸 거 다 썼으니까 이제 고급 필터 해보자고요. 고급 필터 할 때는 지금처럼 이런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들 있죠. 이 영역 안에다가 셀 포인터를 이제 갖다 놔주면 돼요. 해서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주고 우리 데이터라는 이 메뉴를 이제 찾아가게 되면 정렬비 필터라고 있고 이곳에 이제 고급이라고 있죠. 고급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고급 필터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뜹니다. 그때 고급 필터의 결과를 어디다 표시할래?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문제에서 고급 필터 그 결과의 복사 위치하고 나왔죠. 우리는 결과를 다른 장소에다가 우리 A의 23번 셀에서 그 결과가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해서 다른 장소에다가 결과값을 복사해달라.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 목록 범위는 내가 이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들 중에서 임의의 셀을 내가 이제 선택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뜹니다. 얘가 떴다고 해서 무조건 맞은 게 아니에요.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셀 주소가 써져 있는 곳을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점선이 막 움직입니다. 해서 이 전체 영역이 올바르게 범위 지정된 게 맞나 확인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조건 범위 얘를 이제 찍고 우리가 조건 쓴 거 있죠. 조건을 쓴 곳만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복사한 위치는 문제에서 A의 23번 셀에서 시작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A의 23번 얘를 이제 땅 하고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결과값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결과값이 짜잔하고 나타났다고 해서 무조건 맞은 게 아니죠. 확인해야죠. 이 결과가 올바르게 나왔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주체가 일단은 개인이 아닌 거 아래요. 개인이 아닌 게 지금 요 두 개 있고요. 그 다음에 얘도 있고 얘도 있고 그 다음에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체가 개인이 아닌 게 지금 이렇게 8개 그 데이터가 있어요. 그 중에서 거래 금액이 100초가 300 미만인 그 데이터를 이제 찾으라 그랬죠. 거래 금액을 봤을 때 100을 초과하고 300 미만인 그 데이터요. 얘 이제 100초가 300 미만 맞죠? 얘는 이제 아니죠. 그리고 얘도 이제 100초가 300 미만이 맞죠? 그리고 그 밑에 요 두 개 데이터를 보면 우리 이제 100을 초과하고 그리고 이제 300 미만인 그 데이터가 맞지만 356은 300 미만이 아니죠. 그래서 얘 빼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두 개 데이터를 보면 얘가 이제 300 미만의 그 데이터가 아니죠. 그럼 얘도 빠져있죠. 그리고 얘는 이제 88밖에 안 되니까 100을 초과하는 그 데이터가 아니네요. 그래서 100초가 300 미만인 그 데이터가 지금 여기 있고요. 여기 두 개 있고 그리고 221 얘도 이제 100초가 300 미만의 그 데이터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네 개가 우리 이제 결과값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결과값으로 나온 거 보면 주체는 전부 다 이제 개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래 금액을 보게 되면 거래 금액이 전부 다 100초가 300 미만의 그 데이터가 맞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고급 필터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기본 작업에 있는 요 세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세 문제도 문제를 풀어봤을 때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었어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모의고사를 풀어봤을 때 그 모의고사보다 어렵게 나오거나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자, 그럼 요 문제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켜서 한 번씩만 그냥 풀어보고 지나가지 말고요. 문제만 딱 보고 능숙하게 빨리빨리 문제를 풀 수 있을 때까지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